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국무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만 지역에서는 후폭풍이 거센데요.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김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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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인천 지역 시민단체 70여 곳이 4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은 헌정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내란죄입니다. 이런 자를 저희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즉각 끌어내려야 합니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자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새벽 긴급 간부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계엄령은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의연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고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이 위헌적인 계엄에 분명히 맞설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의연하게 자리 지켜주기로 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령이 선포되자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에 반대한다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단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엄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계엄령으로 국회가 폐쇄되자 김포시의회와 부천시의회 등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앞에 모여 밤새 시위에 참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이번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44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상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계엄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계엄 내란 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들도 시국대회의 집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였다고 비판했고 기초 의원들마저도 그 계엄의 대상자로 속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우리 기초 의원들의 입을 막고 의정 활동을 막고자 했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지역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끝낸 지가 바로 하루 전인데 적시적소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예산을 배부를 해야지 되는데 참 너무나 참담했다. 우리도 이 지금 탄핵이라는 게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여당에 동참하라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강도는 민주당과는 다소 차이가 나고 또 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입단 속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0명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동참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표를 던진 한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계엄 해제 이후 당 내부의 충격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대통령 탈당과 같은 중요 사안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가도 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예산 삭감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까지 해야 하는지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물론 무수한 탄핵 발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정부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라를 결단낼 정쟁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동원해야 합니다. 요건 자체가 해당이 되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꼭 계엄 평시 사태에 비상계엄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기초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은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단절시키는 것이며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이라는 국가적 상황에 정치적 판단으로 여야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기초의회가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80회 2차 정례회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대통령 비상계엄령 여파로 4일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부천시의회 3개 상임위는 당초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는 일정을 오는 6일로 미뤘고 행정복지위원회만 오후로 일정을 늦췄습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비롯해 시정 질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공의료원 자체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민간 병원과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이른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 조례안.
부천 시민 8천여 명의 뜻이 모인 주민 발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공공병원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장이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공공의료원은 과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과는 확연히 다른 역할이 요구됩니다. 코로나 대응하는 시점에서 이제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이 가져가야 되는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감염 대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운영할 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또 의료 설비도 매우 좋게 한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한 25%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지방 소도시에서 끝없이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에 대해 의료계는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공공재원 확보는 필수라는 입장. 다만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충분한 시설 장비는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요. 취약계층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려면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수익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건강복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공병원은 복지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산업의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공공병원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민간병원 가운데 공공의료 역할을 일부 겸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자질론도 불거졌습니다. 도중에 공공의료에서 손을 뗐던 해원의료재단의 산하병원인 부천 세종병원이 공모를 거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낙점된 것이 의아하다는 지적입니다. 재단은 10년 가까이 부천 시립 노인 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도중 계약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선정되기 직전에 부천 세종병원이 운영하던 시립노양 공공병원을 포기했어요. 위탁을. 지역에서는 의료 먹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공병원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역 책임 의료 이런 기관들이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 시점에서 책임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병원의 실제 공익적 성격까지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답변합니다. 공공병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병원들을 공익적인 민간병원, 공익법인이라든지 역량을 갖춘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느 방법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또 부천 원미구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몰려있다는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오정구 등에 500병상급 이상의 공공의료원을 건립해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초등교육과 특수학급 설치비 등 총 55건의 사업에 122억 4,074만 원을 늘렸습니다. 다만 독서 문화 프로젝트 영상 제작 등 10건에 대해서는 58억 7,778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협업해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환경보호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